새벽 5시 30분, 김영희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30년간 반복된 일상의 시작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의 메뉴를 고민합니다. 어제 며느리 수진이 불만을 표했던 미역국 대신 다른 걸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영희는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10살이던 민우를 키우기 위해 선택한 것이 가사도우미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남의 집을 전전하며 걸레를 들고 살았습니다.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가사도우미로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은 영희에게 자랑스러운 성취였습니다. 34평 아파트, 서울 강남구 소재. 당시 5억이던 집값을 위해 15년간 매달 적금을 넣고 보증금을 모으느라 자신의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결혼 자금 3천만 원도 영희가 됐습니다. 신혼살림부터 예단까지 모든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이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쌀밥하지만 수진의 첫마디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된장찌개를 한술 떠보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짜다는 표현과 함께 어제도 같은 말을 했다는 핀잔이 이어집니다. 영희는 30년간 수백 번 끓여본 된장찌개인데 갑자기 손맛이 변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수진의 입맛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민호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쁩니다. 회사 업무에 치여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어 보입니다. 가끔 영희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안부를 묻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손주들만이 영희에게 위안입니다. 하유리와 하민이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때로는 할머니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마저 점점 할머니보다는 엄마의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음식에 대해 불평할 때면 아이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전 9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영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아무도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아침 식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영희는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재료가 없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 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하는 영희.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졌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영희는 동네 지인 최 부자를 만납니다. 최 부자는 영희보다 5살 어리지만 홀로 살며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 부자는 영희의 야윈 모습을 보며 걱정을 표합니다. 예전보다 10kg은 빠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영희는 괜찮다고 답하지만 최 부자는 영희의 눈에서 깊은 피로를 읽습니다. 가족들이 영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며 너무 희생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영희는 최 부자의 말을 듣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만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립니다.
저녁 시간 영희는 오늘도 7첩 반상을 차립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각종 나물들까지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갈비찜이 질기다는 말과 함께 요즘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영희는 갈비찜을 위해 오전 내내 정성을 들였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찜기에서 2시간 동안 쪄냈습니다. 하지만 질기다는 한마디에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영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번엔 더 신경 쓰겠다고 말할 뿐입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내의 불평을 듣고 있지만 어머니를 직접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만 할 뿐입니다. 영희는 아들의 이런 모습이 더 서글픕니다. 밤 10시,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희만이 홀로 남겨집니다. 30년 전 일기장을 꺼내 읽어봅니다. 당시 영희는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영희의 삶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때는 그래도 대가를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월급이 있었고 고마워하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가도 고마움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영희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합니다. 30년간 모은 돈 중 대부분이 이 집과 아들 결혼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손주들 학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명의의 집이지만 정작 영희는 이 집에서 손님 같은 기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으니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의사는 영희에게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 제거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는 동안 가족들의 문병은 형식적입니다.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잠깐 들렀다가 갑니다. 수지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며 역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영희는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퇴원 후 영희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 준비를 대충 하고 청소도 소홀히 합니다. 수진이 불평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만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참았던 말을 터뜨립니다. 영희의 요리 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영희가 더 나이가 들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거라고 말합니다.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마련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니,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짐처럼 여겨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창고에 넣어두는 것처럼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간 헌신한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자신은 정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지 자문합니다. 새벽 4시 영희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영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 전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을 꺼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때는 자신만의 일이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조차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섭니다. 75세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집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30년 고생해서 마련한 집, 자신 명의의 집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습니다. 집값이 30년 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세로 12억 원 정도입니다.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영희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가족들은 영희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영희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영희의 결심이 굳어진 지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호 가족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했고 민호도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며 좋아했습니다. 물론 영희는 여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영희에게 집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영희가 집 지키는 관리인인 것처럼요.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로 집을 잘 지키겠다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가족들이 떠난 후 영희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먼저 울진에 사는 절친 강미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숙은 5년 전 남편과 함께 울진으로 이주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희는 미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미숙은 영희의 결심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울진은 바다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순박하다며 영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미숙은 이미 영희를 위해 바다 근처에 작은 집 하나를 알아봐뒀다고 합니다. 영희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 집 매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요청합니다. 현금 거래자가 있어서 일주일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희는 즉시 동의합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사업체를 불러 자신의 짐을 정리합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 중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가사도우미 시절 받았던 감사 편지들만 챙깁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립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사용하던 가족 카드들을 모두 정지시킵니다. 민호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도 모두 해지합니다. 영희가 매월 넣어주던 돈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 준비입니다. 영희는 울진의 작은 집을 계약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으로 작지만 아늑합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정원에서 채소도 기를 수 있고 근처에 산책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취급하지 않는 곳입니다. 영희는 마을 이장에게 미리 연락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장은 새로운 주민을 환영한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영희는 마을에서 김영희가 아닌 그냥 영희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족들이 보내는 사진들을 봅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영희 없이도 잘 놀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가족들은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자신도 가족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동네 애완동물 가게에 들릅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영희를 반깁니다.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갈색 털의 강아지입니다. 영희는 그 강아지를 입양합니다. 이름은 아리로 짓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 당일 영희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지막 청소를 합니다. 30년간 자신이 갖고 온 집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사 짐차가 도착하고 영희의 몇 안 되는 짐들이 실립니다. 생각보다 허무합니다. 30년 인생이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영희는 짐 열쇠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정적이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결심을 밝힌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이 집을 마련했고 여러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집을 팔아서 울진으로 이사합니다.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닌 김영희로 살고 싶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지만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추억을요. 오후 2시 영희는 아리와 함께 울진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깁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울진에 도착한 영희를 미숙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미숙은 영희의 결정이 얼마나 용감한 것인지 칭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산다며 영희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영희의 새 집은 작지만 아늑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거실, 작은 침실, 그리고 정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혼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아무도 짜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맛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습니다. 같은 시간 제주도에서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나와서 반겨주는데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편지를 발견합니다. 민호를 부릅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고 울진으로 이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민호는 급히 어머니 방을 확인합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모두 없습니다. 정말로 떠난 것입니다. 민호는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꺼져 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팔고 떠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진짜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요. 수지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됩니다. 민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 확인합니다. 정말로 집이 매매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당한 거래입니다. 민호는 자신들이 이제 집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논의합니다. 일단 전세집부터 구해야 합니다. 민호의 월급만으로는 강남의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이제야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집가, 생활비, 육아 도움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평소에는 엄마 편에 서서 할머니를 무시하곤 했지만 정작 할머니가 없으니 허전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습니다. 울진에서의 첫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지 않는 아침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시간에 먹으면 됩니다. 이런 자유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리가 영희 곁에서 꼬리를 흔듭니다. 영희는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리는 영희를 가사도우미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주인으로 볼 뿐입니다. 영희는 마을을 둘러봅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지만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마을 이장이 영희를 이웃들에게 소개해줍니다. 모두들 서울에서 내려온 영희를 환영합니다. 누군가는 영희를 영희 씨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영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30년간 가사일로 굽어진 허리를 펴는 시간입니다. 요가 강사는 영희에게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며 꾸준히 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영희는 그동안 자신의 몸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깨닫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영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습니다. 요리책이나 육아서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책입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작가의 신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희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미숙과 함께 바다를 산책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숙은 영희의 결정이 얼마나 용감한 것인지 거듭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의 눈치를 보며 평생 참고 산다며 영희처럼 과감하게 독립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영희는 울진에서의 첫 달을 보내며 점점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잠도 잘 옵니다. 30년간 시달렸던 스트레스성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영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심고 가꾸는 일이 즐겁습니다. 자신이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호 가족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강남 전셋집을 구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보증금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해주던 가사일을 모두 수진이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수진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회사에 다녀와서는 저녁 준비, 빨래,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 해야 합니다. 육아맘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마다 청소와 장보기를 도와야 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준비해둔 깔끔한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낍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간식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쁘고 아빠는 늦게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이제야 압니다. 2개월 후 민호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울진 정보센터를 통해 영희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겁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함께 살자고 제안하지만 영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영희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30년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자고 제안합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신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되는지 묻습니다. 영희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사 도우미 역할을 기대하지는 말라고 못 박습니다. 6개월 후 수진과 아이들이 울진을 찾아옵니다. 수진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고, 어머니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희는 손주들에게 하루 정도 놀러 오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안일을 해주는 할머니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할머니가 더 밝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영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30년간 가사 도우미로 살았던 이야기, 가족에게 무시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독립한 이야기를요. 마을 사람들은 영희,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영희를 찾아옵니다. 자신들도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영희는 이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은 짧고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희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영희네 바다 카페라는 이름으로 직접 만든 음식과 차를 팝니다. 30년간 쌓인 요리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손님들은 영희의 음식을 극찬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카페는 마을의 명소가 됩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도 영희의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옵니다. 영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사 도우미가 아닌 카페 사장, 김영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1년 후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합니다. 내 이름은 김영희라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30년간의 희생과 마지막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희는 강연까지 하게 됩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던 여성들이 영희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영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다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2년 후 민호는 다시 울진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감탄합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30년간의 희생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독립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요. 어머니 덕분에 자신들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뿌듯해합니다.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찾았고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영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다고,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요. 자신이 진짜 행복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리가 영희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미숙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영희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영희는 진정한 의미, 가족과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영희의 휴대폰에 손주들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할머니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다며 자랑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할머니도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라고요. 결국 영희의 결단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진정한 독립을 배웠고 영희는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이다 엔딩이었습니다. 마침내 김영희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카페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행복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